사장님, 금고가 비어 있습니다. 현금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난 그날까지 내 아들이 금고를 턴 도둑인 줄 알았다. 박태희는 산업용 배관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사장이다. 장남 박준식이 재물을, 차남 박민수가 기술을 맡으며 가족 경영의 전형을 보여주던 곳이었다. 2015년 8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그날도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갔다. 오전 11시 2층 용접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처음엔 오작동인 줄 알았다. 하지만 10분 뒤 공장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터졌다. 가스 배관이 과열되며 일으킨 참사였다. 장남 준식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불길 속에서 끌려 나온 그의 몸은 이미 차가웠다. 민수는 화상을 입고 실려갔지만 목숨은 건졌다. 태희는 병원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다. 아들 하나라도 지켜달라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회사 격리부장이 찾아와 말했다. 사장님, 금고가 비어 있습니다. 현금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장부엔 기록조차 없었다. CCTV를 돌려보니 폭발 전날 밤 민수가 금고 앞을 서성이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는 사라졌다. 태희는 아들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가족들은 민수를 도둑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석 달 뒤 세상을 떠났다. 회사는 보상금과 소송에 짓눌려 서서히 무너졌다. 태희는 폐허가 된 공장을 지키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키운 놈이 날 이렇게 무너뜨렸구나. 그 말은 증오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불길이 꺼진 자리엔 잿더미만 남았고 가족이란 이름도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태희는 늙었고 공장은 멈췄으며 진실은 여전히 연기 속에 묻혀 있었다. 2025년 가을 태희는 이제 폐자재 중개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공장의 간판은 빛바랜 채 공장 벽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태희는 고철 야적장에 납품 계약건으로 들렀다. 지게차 소리가 요란했고 녹슨 철판 더미 사이로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는 거래처 사무실로 가던 중 한 남자의 뒷모습에 발이 멈췄다. 낡은 작업복, 흙먼지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굽은 어깨.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낯이 익었다. 남자가 철판을 들어 올리자 팔뚝에 깊게 패인 화상 자국이 드러났다. 태희의 심장이 뛰었다. 민수.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태희는 그날 이후 며칠간 그를 멀리서 지켜봤다. 민수는 매일 새벽 5시에 나와 폐철을 분류했다.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엔 근처 쪽방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주말이면 작은 손을 잡고 마트에 가는 어린 소녀와 함께였다. 태희는 뒤를 밟아 알아냈다. 그 아이는 준식의 딸 박예린이었다. 민수는 형의 유일한 혈육을 10년간 홀로 키우고 있었다. 도망친 도둑이 그럴 리 없었다. 뭔가 잘못됐어. 태희는 처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불길 속에 묻혔던 진실이 이제야 연기를 뚫고 나오려 하고 있었다. 태희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10년 전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돌려받은 회사 장부와 CCTV 백업 파일들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폭발 당일의 출입 기록, 금고, 개폐 이력, 그리고 흐릿한 CCTV 영상. 태희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준수가 금고 방 근처에 있던 건 맞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는 금고가 아니라 복도 끝 비상구 쪽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폭발 20분 전
금고실의 전원 시스템이 꺼진 기록이 있었다. 수동으로 끈 것이었다. 로그를 확인하자 마지막 접속자 아이디가 떴다. 주스는스 박준식의 계정이었다. 태희의 손이 떨렸다. 준식이가 금고를 껐다고? 그는 곧바로 옛거래처 회계 담당이었던 최동재를 찾아갔다. 최동재는 이제 작은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태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동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웬일이세요? 그때 일 좀 물어보려고. 금고에서 사라진 돈 말이야. 정말 민수가 가져간 게 맞나? 최동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 그거 민수 씨가 아니었어요. 뭐, 준식 부장님이 빼돌린 거였어요. 공장 보험 사기 자금으로요. 회사가 적자였잖아요. 준식 부장님은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돈은 미리 빼놓은 거고요. 태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민수는? 민수 씨는 그걸 알고 말렸어요. 폭발 직전에 형한테 싸우다가 사람들 대피시키느라 불 속에 갇혔던 거예요. 그리고 형이 죽은 뒤에 죄를 덮어쓴 거죠. 가족을 지키려고요. 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간 증오했던 아들은 사실 형의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엔 10년 전 그날이 끊임없이 되감겼다. 민수의 얼굴, 화상 자국,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태희는 내양 야적장으로 향했다. 민수는 여전히 묵묵히 철판을 나르고 있었다. 태희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인수야. 민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왜 돌아오지 않았냐?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형이 죽고 어머니까지 무너졌잖아요. 누군가는 죄를 져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짊어진 거냐? 내 형의 죄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회사를 살리고 싶었어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걸 세상에 알리면 공장은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친 도둑이 되기로 했어요. 태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주저앉으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화상으로 울퉁불퉁한 손이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아버지 잘못 없어요. 저도 선택한 거예요. 예린이는 잘 크고 있냐? 네. 형수님이 예린이 낳고 돌아가신 뒤로 제가 키웠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태희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그만 숨어 살아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전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아니다. 내가 져야 할 죄가 아니었어.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민수는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항구의 바람이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10년간 얼어붙었던 시간이 이제야 녹기 시작했다. 한 달 뒤 태희는 공장의 문을 다시 열었다. 녹슨 철문을 밀자 먼지가 폭 쏟아졌다. 10년간 방치된 공장은 폐허 그 자체였다. 민수는 아버지 뒤를 따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예린이도 함께였다. 아이는 처음 보는 공장을 신기한 듯 둘러봤다. 할아버지, 여기가 우리 공장이에요? 태희는 무릎을 굽히고 예린의 눈을 마주쳤다. 그래. 내 아버지하고 내 친아빠가 일하던 곳이야. 민수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엔 형 준식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가 있었다. 그는 그 앞에 멈춰서서 말했다. 형, 이제 그만 덮어둘게요. 아버지랑 다시 시작할게요. 태희가 옆으로 다가왔다. 민수야. 우리 둘이 다시 세워보자. 크게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진실이 늦게 오더라도
거짓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법이니까.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 너머로 인천항의 불빛이 보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컨테이너를 싣는 크레인, 그리고 밤바다 위로 반짝이는 배들의 불빛. 그 빛은 오래된 상처를 덮는 듯 잔잔히 빛나고 있었다. 예린이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아빠, 할아버지, 우리 이제 불 켜고 살아요. 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예린아. 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불 켜고 살자. 공장 밖에선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만 새로운 바람이었다. 잿더미 위에서도 무언가는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공장의 낡은 간판 아래 작은 불빛 하나가 다시 켜졌다. 6개월 뒤 공장은 소규모 수리공장으로 재개업했다. 민수는 기술을, 태희는 영업을 맡았다. 예린이는 주말이면 공장에 와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도왔다. 어느 날 최동재가 찾아와 말했다. 사장님,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요. 준식 부장님 건 제조사 들어간대요. 태희는 고개를 저었다. 됐네. 이젠 그것도 바람에 날려보내야지. 준수는 아버지 옆에 서서 항구를 바라봤다.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